오늘의 주제, 바로 레벨을 막론하고 풍부한 울림과 깊이 있는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꽤 있을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도 소리 자체가 너무 빈약하고 울림이 없어서 피아노 칠 맛이 안 나. 또는 반주를 하는데도 자꾸 소심해지기만 하고 울림이 빵빵 터지지 않는 이런 케이스 말이죠. 사실 30년 넘게 피아노를 쳐온 저도 이게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다행히 음악적인 그런 귀가 트이고 박사 과정 동안의 대가들의 그런 소리의 비밀을 집요하게 파보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쉽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됐죠. 자, 오늘 소개할 원리들은요, 제가 유학 당시에 줄리어드 음대 반주 대가셨던요 말고 교수님의 그 마스터 클래스에서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럼 전 국민이 다 아는 노래죠. 해피 벌데이라는 노래로 어떻게 깊이 있고 풍부한 소리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되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울림 퍼트리기라는 건데요. 우선 제가 이 처음 마디부터 8마디까지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건 이제 멜로디와 그 다음에 반주의 그런 구성이에요. 그러면 앞에 4분의 3박자이니까 예비박을 조금 준 다음에 1, 2 이런 지금 이제 분위기의 노래인데, 이때 보시면 제가 요런 4분음표 있죠. 이 마디의 첫 그 4분음표들, 요런 음표들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놨잖아요. 이건 이제 테누토 표시라는 건데, 이탈리아 말로 이 음의 길이를 좀 충분히 눌러달라, 요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호를 좀 붙여놓은 요런 음들도 보이시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풍부한 소리, 깊은 소리를 낸다는 건 실질적으로 건반에 손을 얹어서 이제 소리를 구현을 할 때요, 이 손 끝에 있는 이런 쿠션과 그 다음에 이 손목, 그리고 앞팔, 그리고 윗팔까지 자연스럽게 건반에 마치 바닥을 찾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동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못 갖춘 마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디에는 오히려 힘을 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라 부분을 더 지그시 누르는 연습을 사전에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손을 너무 날카롭게 세우지 마시고 살짝 손을 풀어준다 생각하시면서 손끝의 쿠션을 이용해서 건반 바닥까지 이렇게 지그시 닿아주는 그런 모션을 좀 해줘 보세요. 요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음이 마치 이제 이게 음의 하나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음이 이렇게 뚱뚱하게 넓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라 이렇게 치는 거죠. 라. 성악가들도 그냥 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 하면서 앞으로 소리가 퍼져 나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피아노에서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렇게 깊이 있는 누르는 연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하나씩 다듬어 주는 거예요. 요런 데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그시 바닥을 느끼면서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최초의 울림을 퍼뜨리는 그런 동작이라고 하면 굉장히 제가 좀 잘 구사하는 거이기도 한데요. 저의 좀 시그니처 동작이에요. 이음줄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마치 단어와 단어 사이에 띄어쓰기를 해주는 것처럼 리프팅을 살짝 넣어줄 건데요. 이때 뭘 유도하시냐면, 들어줄 때 보통 제가 이제 전공자분들도 많이 레슨을 해보면 그 릴렉스를 한다는 그 동작을 하실 때 손목 위주로 되게 많이 들어버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그 타이밍을 길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들어줄 때 이 손목의 동작을 너무 빨리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 팔 있죠. 이 앞팔 부분이랑 그다음 윗팔 부분을 서서히 올려주는 것처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손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빨리 음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앞팔과 윗팔의 그 무게를 좀 느끼면서 디뎌줬다가 그다음에 서서히 올라두듯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리프팅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게 돼요. 그래서 리프팅이, 그러니까 손목을 너무 우선시하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고요. 얘를 지그시 바닥을 좀 더 느끼면서 하게 되면, 하면서 앞팔이 천천히 올려주게 되면 이 뒤에서 더 멋진 데크레센도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런 느낌이랑요 좀 더 다르죠? 제가 조금 더 길게 뺀 것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것도
이걸로 너무 들어버리는 것보다 거의 비슷한 타이밍을 한다고 해도 일단 건반 깊이 들어갔다가 이 앞팔이 서서히 올라오기 때문에 음의 지속력이 더 좋게 돼요. 페달까지 얹게 되면 손목 위주라면 이런 느낌이라면 팔을 전체를 쓰면서 울림을 좀 더 퍼뜨려주면 이런 식으로 돼요. 더 좀 풍부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건반 바닥을 마치 찾는 것처럼 바닥을 디뎌주는 그런 모션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렇게 리프팅 동작이 들어갈 때는요, 끝에 사라질 때도요, 얘를 올려주면서 왜 천천히 우리가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이때 얘를 올려주면서 이 부분에 공간이 발생해요. 그래서 손목 위주로 올리면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에 공간만 생기는데, 앞팔과 윗팔까지 같이 천천히 리프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많은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마치 이 공간에 있는 그 아름다운 이 사운드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설사 이렇게 짧은 음을 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손목만 확 들어버리는 것보다 앞팔을 조금 더 디뎌주고 올려주기 때문에 더 울림이 더 깊이 울린 상태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도해서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트이고요. 두 번째는 입체적 사운드의 아웃에서 인으로 하라는 건데, 이게 이제 멜로디에서 되게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일 축하합니다를 그냥 멜로디만 연주한다고 하면 뭐 여기 끝에 리프팅은 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사운드는 뭐냐면, 이때 보면 그냥 손을 이렇게 가로로만 움직이죠.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인으로 쓰는 방법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1번에서 4번을 가는 뭐 요런 부분 있죠. 안으로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약간 속이 좁은 소리가 나요. 약간 옹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데, 얘를 벌써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약간 입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멀어지면서 소리가 넓어지는 느낌이 들죠. 페달까지 해주면 소리가 더 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소리가 다음 소리로 그냥 이렇게 표면으로 바로 가까이 있는 동네로 가버리게 되면 이렇게 바로 닿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요. 근데 페달 안 했어도 벌써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어떤 거리감이 있는 거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되게 직접적이죠.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1에서 그 5번으로 할 때 페달까지 해주면 좀 더 입체적이면서 소리가 마치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에서 인 동작을 하면 되게 멋지고, 이런 옥타브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리 내가 뭐 이렇게 굉장히 애를 쓴다고 해도 이걸 살짝 안으로 조금 더 밀어주는 동작을 해주면 벌써 이 부분에서 생기는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 더 울림을 이렇게 감싸는 듯한, 약간 그 왜 되게 좋은 오디오를 사서 이렇게 방 안에서 하면 이렇게 서라운딩이 탁 되면서 소리가 나를 막 이렇게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걸 피아노로 치시면서도 구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고요. 세 번째는 왼손 베이스로도 여러분이 소리를 좀 더 이렇게 둥글게 빵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보시면 이게 기둥이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음표들 있죠. 기둥이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한데, 이 첫 음을 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합창단에서 가장 밑에 있는 굉장히 멋있는 음을 깔아주는 그런 파트인데요. 이 음을 치실 때 그냥 악보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베이스를 하면서 밑에 쫙 멋있게 깔아줘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오는 사운드를 듣고 작게 섞어주는 거죠. 얘도 쳐주고 그 다음에 섞어주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베이스 사운드를 너는 낮은 층에 잘 깔려있어, 그 다음에 위에 부드럽게 살포시 얹어주면서 두 소리가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왼손 자체가 그냥 빰빰 이렇게 리듬을 맞추고 음을 그냥 악보대로 채워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마치 1층, 2층, 그리고 멜로디의 3층 이런 식으로 내가 음악을 굉장히 층별로 다르게 구사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살려주면 이런 식으로 좀 더 멋지게 구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비포 버전으로 보여드렸던 거랑 확실히 좀 사운드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우선 좀 더 깊고 풍부하게 다듬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저의 약간 필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글리산도 연습을 좀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글리산도라는 건 여러 개의 이제 화음의 형태가 있을 때 이 음을 마치 하프처럼 드르릉 하고 멋지게 긁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이제 이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화음을 우리가 치면 이렇게 하면서 얘를 동시에 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서 자꾸 동작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소리가 울림이 별로 풍부하고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바닥부터 제가 여기도 그려놨죠? 가장 밑에 있는 음부터 탑노트까지 쭉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이 바닥부터 얘를 조금 더 낮춰줍니다. 그리고 손등은 이렇게 준비를 하게 해주고 바람 투 더 탑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최대한 조금 더 바닥 깔아주고 그 다음에 얘를 기대듯이 쳐주면서 천천히 올려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잘 되실 때마다 얘를 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오른손에 있는 탑 소리 있죠. 이걸 탑노트라고 하는데 얘를 위로 마치 이렇게 탁 그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튀어오르듯이 연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붙으세요. 건반에. 그 다음에 점점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어떻게 하시냐.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탑노트의 소리를 분명하게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커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 얘를 아예 그냥 딱 들어 올릴 거예요. 하프를 샥 긁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긁어볼까요? 그러면 초기에는 일단 이 두 개 이제 그리고 손에서 손이 바뀔 때 있죠. 여기도 되게 조심하셔서 갑자기 오른손이 딱 들어온다고 소리가 깨지는 소리를 내지 마시고 이 모든 소리들이 잘 블렌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잘 되면 꼭대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들어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프처럼 만들어주면 어떤 게 되게 도움이 되냐면 내가 이걸 그냥 계속 열심히 치는 것과 얘를 들어 올렸을 때 이 울림이 굉장히 이 공간을 확 이렇게 일으켜주면서 채우게 되잖아요. 그런 사운드에 대해 내가 귀를 굉장히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훈련이 잘 되실수록 마치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댄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들어 올리면서 울리는 그 울림에 대해 귀가 점점 익숙해지고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손을 이렇게 떼지 않아도 벌써 뜨는 거에 대한 내 반응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면서 이 앞팔이 살짝 위로 떴다가 떨어지죠. 그냥 밑으로 주저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과 울림이 나를 자꾸 들어 올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아예 대놓고 드는 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바닥부터 탑으로 올린다고 했죠. 일단은 아주 잔잔하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꼭대기 좀 더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대로 튀어오른다고 했죠. 이렇게. 왜냐면 이 모든 멜로디에서 주인공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걔를 우리는 목표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꽤나 지금 넓은데요. 이런 경우도 처음에는 바닥에 붙어서 가준 다음에 나중엔 하프를 마치 긁어주는 것처럼 마지막 사운드에서 얘를 들어 올려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전 연주할 때 이걸 굳이 잡고 있는다고 해서 울림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얘를 좀 들어 올렸을 때 오히려 소리가 쫙 퍼지는 느낌이 들어서 전 과감하게 그냥 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왼손 보시면 이렇게 옥타브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 음역대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에 더 풍부하게 치시려면 얘를 내려가주면서 크레센도로 해주면 되게 멋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보다 얘를 내려가면서 점점 제가 조금 에너지를 밀어주는 거 느껴지시죠? 그 다음에 얘도 얘는 그냥 포즈 상태로 하니까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곧 계속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코드로 이렇게 연주를 할 때는 이제 하나하나의 울림을 제가 일으키는 풍부한 소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 안에서 이 크고 작음을 좀 더 조절하면 되게 멋지게 돼요. 뭐 이런 거죠. 그냥 똑같은 크기로 치는 게 아니라 이 코드 안에서도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주고 약간 줄여주는 거예요. 얘를 약간 줄이는 거예요. 여기 페달이 좀 안 좋았네요. 그 다음에 위에 줄여서 커지라고 했죠. 그 다음 그리고 얘가 완전히 엔딩이 되면 얘를 좀 줄여주는 것만을 해도 완전히 끝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뭐였죠? 오른손에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갈 때 강조해줄 그런 뭐 마디의 첫 음이라던가 이런 음들이나 이 음줄의 끝에 있는 음들을 좀 더 공간감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음이 늘어나게 공간에서 깊이 있게 퍼뜨리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고, 두 번째는 입체적인 사운드를 위해서 이 아우스 인으로 들어가는 이런 동작들을 더해주면 그냥 평면적인 소리보다 훨씬 소리가 더 입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왼손에 베이스 같은 경우를 쳐도 일단 밑에 깔아주는 베이스를 좀 더 풍성하게 해준 뒤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그런 섞어 들어가는 소리를 좀 더 작게 들으면서 이렇게 블렌딩을 시켜주면 훨씬 소리가 아름답다. 그리고 이제 제가 되게 많이 연습을 했었던 이런 여러 개의 화음을 동시에 칠 때 그냥 뻣뻣하게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정말 휘몰아 치는 것처럼 화음을 위로 샥샥 끌어올려서 좀 더 아름다운 음을 연출하고 내 귀가 그런 사운드에 이렇게 서라운딩 그 오디오 사운드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귀를 훈련시키면 좋겠다. 이런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런 알려드린 방법은 어떤 곡의 단편적인 한 부분 그리고 한 곡에만 적용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요. 아름다운 연주의 토대가 좋은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실제 치는 쉬운 곡에서 그리고 반주곡에서 항상 고민을 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고민 적용을 정말 무한반복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무의미하게 되게 오래 반복하는 걸 연습 시간의 대부분으로 여겼었는데 그런 긴 연습 시간이 완전히 효율적인 연습으로 아름다운 변화를 그렇게 이끌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이 하프 건보까지 하면은 4가지 팁인데요. 이 팁들을 잘 기억해서 꼭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제가 이런 소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갈 건데요. 이런 소개할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리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계속 이어지는 강의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 보시면요, 고정 댓글이 있거든요. 댓글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거요. 거기에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시는 분들, 특히 진지한 그런 학습자분들께 처음에 꼭 강조하는 개념이 아주 꽉 차게 들어간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으니까요. 그 강의도 이 강의와 함께 꼭 챙겨보시면서 여러분의 귀가 완전히 번쩍 뜨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마지막까지 집중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거 딱 한 번만 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1, 2...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